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인데요. 우리가 상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각 또는 우리 편의 시각대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아르헨티나하고 그 칠레가 국경 전쟁을 이렇게 벌인 다음에 이제 그 휴전을 맺으면서 자기는 이제 총기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다 예수님 상을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이제 동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 동상이 어디를 향하게 됐냐면은 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게 된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겠죠. 그래가지고 왜 그게 저게 아르헨티나 쪽으로 방향을 틀어졌냐,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예수님 상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갈등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기자가 기사를 내면서 말끔히 해결을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예수님의 돌보심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칠레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래. 그냥 우리는 나니까. 그래서 이 측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이제 그걸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뭐냐면은 지금 정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정치를 보면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서로가 자기식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좀 양보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양보라는 것이 사라지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다 이제 한쪽으로 이제 쏠리고 어느 쪽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잘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제 볼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느 한쪽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안 보고 그냥 어느 편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편이 아니라 그걸 좀 나와서 그 두 편을 다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둘의 싸움밖에 안 됩니다, 계속. 근데 우리는 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쪽이 좋으면 저쪽의 얘기 듣고 또 이쪽이 좋으면 이쪽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좋아도 반대하고 싫어도 찬성하고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얘기 보니까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사건 자세한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자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제 상대 쪽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걸 보이면 그거는 반대를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은 뭐예요? 돈 많이 들고 뭐 하고 해서 무조건 반대예요. 제대로 보고 그러면 밀어줘야죠. 좋다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그 주장을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입장에서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어느 거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고 이쪽은 이런 것이 좋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중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도 그렇고
한쪽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중립에서 얘기를 하면요, 또 한쪽에서 그쪽인 사람은 뭐 한마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면 또 저쪽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저쪽 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쭉 가까이 오더니 이쪽 편이고 쭉 밀려가더니 저쪽은 다른 편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 되도록이면 중립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쁘고 또 이쪽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쁘고, 그래서 둘 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오고 일치가 찾아오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닫게 되면은 우리는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들, 딸을 둔 부모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다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위네를 가니까 사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점심까지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딸은 자고 있고 사위가 그걸 다 하니까 여기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 며느리가 괘씸한 거예요. 저 아들이 측은하고. 우리가 똑같은 건데,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딸이냐, 자기 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본다 그러면 좀 딸애한테 좀 예단 쳐야죠. 그리고 여기가, 이게 기특하다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자기 그 아들, 딸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이 측면에서만 이제 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내 생각, 내 프레임, 만들어진 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렇게 본다는 것은 내가 구분하는 생각이 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으면 저거를 저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구분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기쁨이 크고 슬픔이 커요. 여러분이 구분이 덜할수록 슬픔이나 기쁨이 평온합니다. 그 평온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이 생각과 잠심 계속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제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의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 내 프레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필터들을 알아내고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 프레임을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정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각 부분에 보면요, 저런 것들을 정화시켜야 될 것들의 뿌리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 그 뿌리들을 찾아내고, 또 기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 정화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찾아내서 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될 뿌리, 시켜야 될 그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성찰을 하면서 찾아보는 것들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하고 기도 준비하고 나서 기도한 후에 묵상 성찰하면서 양심 성찰하면서 또 기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깊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이런 프레임들을 찾아내가지고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크게는 그거지만 그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얘기까지 건들질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화사제 얘기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지 할 정도지만 그 정도지만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소화사제 얘기처럼 끄적끄적대고 얼굴은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표정들,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잘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장사꾼이 이 험난한 죄를 넘는데 이 죄를 넘는데 여름에 뙤약볕 밑에 죄를 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 입장이 이제 다릅니다. 어떤 두 입장이 있을까요? 한쪽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이거를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올라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만 가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미래를 보면서 그 죄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저 죄를 장애물로 보면은 너무 힘들어. 장애물로 보면 우리는 안 가게 되죠. 그러나 그거를 희망으로 보면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저 죄를 넘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장애물로 여길 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여길 수가 있어요. 희망으로 여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닥친 이것을 기회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몰리게 돼요. 제가 생활기도 수련원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때 코로나 때 다 적자를 봤는데 우리는 적자를 안 봤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줌으로 강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준비를 안 하죠. 그것만 기다려요. 코로나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그걸 알려줘도 안 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도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참 희한해요. 그걸 얘기를 해줘도. 얘기를 해가지고 좋으면은, 그거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서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필요성을 아는데 실천을 안 해요. 저는 이제 예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막 열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다 대주는데 왜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허락만 맡으면 다 대주거든요. 네?
다 돼주는 게 우리가, 근데 사실은 적자를 보면 그 다음에 그만하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적자를 안 보고 흑자를 보니까 이제 지금, 하는 거지. 예? 근데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실패하고 예수가 실패한다고. 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도자든 더군다나 이 밖에 나가서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삼성동에서 하니까 분당에 가서 하면은 수원교구는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열면 분명히 잘 될 거로 보는데 가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좀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는 그거를 그냥 장애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리고 누구는 기회로 희망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봐왔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따라가면서만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취했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 이 성취가 조금씩 있어야 기도를 하면서도요,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뭐냐면 되게 좋았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성취를 이제 뭔 느낌이냐? 그냥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거하고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니까 하는 거하고, 진짜 그런 것들 안에서 성취가 일어나고, 내가, 좋으니까. 하느님 만나는 건 둘째예요, 그때는요. 좋아요, 그게. 그 시간이. 저렇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런 것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만난다고 그때 생각을 안 하고, 하느님은 그냥 조금 어떻게 만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하느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숙고 작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숙고 작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메디타시오만. 컨템플라시오는 조금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메디타시오로 숙고하기, 묵상관상 이런 것들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쌓여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상이 조금씩 들어오고 하느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여행도 내가 어디를 떠나가지고 가도 똑같으면 그 여행 아닙니다. 네? 학교 집 도서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학교 집 도서관도요,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새롭게 삶을 들어보면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강의가 있다 그러면, 미리 갑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일 경우. 그리고 다시 일회성인 경우는, 제가 다시 그 본당을 갈 리가 없잖아요. 그 성당을. 그래서 저는 일찍 가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저녁을 먹어요. 저녁 때 주로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주변을 제가 언제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옛날에 신당동 갔는데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어디 거릴 데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가가지고 떡볶이도 먹어보고 유명하다니까 이렇구나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끝난 다음에 걷다가 이제 강의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강의 가는 시간을 여행으로 만들어요. 그래 미리 가고 미리 뭐를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가는 시간 동안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내 가지고 여행은 못 하지만 내가 내에서 거기서 여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해도 누구는 바쁘게 강의 갔다가 강의하고 오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를 하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버는 거 아니에요. 2번 갈 거 한 번에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떡볶이 뭐 또 한 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고, 그 주변은 또 생활상이 어떤가, 주변에 걷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는 연습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어떨 때는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환경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요것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계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형제님하고 이제 해도 형제님 누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으면 그걸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 뭐예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대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 잠자 얘기처럼 트여서 통하게 만드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변할 생각이 없어요. 변할 생각이 없을 때는 뭐예요?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환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 이제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이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 도로를 뚫는데, 문제를 푸는 거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터널을 뚫든지 뭘 뚫든지 돌아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면 이걸 뚫든지 해야 되는데 환경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건들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를 받아들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 여러분이 싸운다는 거는 뭐예요? 아직 대화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정해주고 그냥 내가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근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다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그가 될까요? 예, 이게 참 힘들죠. 똑같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남녀가 똑같이 잘생기고 날씬하고 다 매력적이다. 그러면. 그런데 웃길 이유가 없겠죠, 별로. 예? 드라마에는 필요하지만 여기 개그 프로그램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장점인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 빼빼 마른 사람, 빼빼 마른 사람, 이상하게 생기면 이상한 사람,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그 생긴 그 자체가 장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점을 장점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뜯어 고쳐야 돼요.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어요.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야 되고, 빼빼 마른 사람은 쪄야 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우리가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문제를 보는 사람 없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대로 어떤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좋은 외모로 만들면 우리는 진짜 개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가 장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긴 거, 뭐 한 거, 뭐 키 작은 거, 뭐 키 큰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스스로 나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키가 작아도 당당해요. 키 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키 작아도, 못생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머리도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외모를 자꾸만 있는 그대로의 멋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멋이 아니라 인위적인 멋을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거냐? 이건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극복하느냐?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김배동 씨가 이게 그 눈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눈이 작아서 아주 좋대요. 눈병 한 번 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냐고 묻는데요. 농담 삼아 얘기를 하죠. 잘 보이냐? 그랬더니 저는 잘 보입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봅니다. 이게요, 고급 유머입니다. 미국 유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사람을 단칼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자기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웃겨가지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유머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축소시키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 이 유머의 종류가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나오는 유머예요. 근데 내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뼈 있는 그 농담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 저 사람 수준이 어떻구나. 이걸 거꾸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에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수준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듯이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극복 방법은 이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점이 있을 때 이 단점을 자꾸만 강화시킴으로 장점화 시키면서 사실은 장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점만 강화시키려고 해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부각 못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그걸 인정하고 내 장점을 더 부각을 시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단점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점이 높아지면 이거는 더 작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이거는 1밖에 안 돼요. 지금 10이라는 것에서 1밖에 안 돼요. 10%죠. 네? 그러면 내가 100으로 장점이 되면 요 1은 네?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까 10분의 1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장점화 시키면 그 단점이 네. 그래서 단점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단점을 자꾸만 이거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에너지가 너무 든다는 거예요. 장점을 더 장점화 시키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점을 이렇게 없애려고 할 때, 약점을 없애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감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MBTI에 보면 거기서 T와 F가 있는데 이 T가 강해가지고 F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헤아려 주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알 것 같으세요? 제가 80이라는 노력을 하면은 다른 사람, 내가 발전이 있겠죠. 80이라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80이라는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안 해요. 네. 저 사람한테는 1밖에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F가 내가 80을 노력했는데 1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겠죠. 저는 그만큼 장점화 시키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F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T를 가지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F를 가지고 배려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뭘 가지고 배려해요? 저의 장점인 T를 가지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해주고 뭐 해주고 F로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다른 식의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해도 이게 자기 유형별로 배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자기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를 보고선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은 장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장점을 금방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조금만 힘을 들여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만들어야죠. 근데 이렇게 힘들 땐 문제입니다. 많이 에너지를 거기에 다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그렇다.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케어를 못하고 그 케어 대신 나는 이런 쪽의 케어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F들만 케어할 필요는 없죠. T들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케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대로 그냥 보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랬죠.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된다 그랬죠. 욕심을 없애고 싶으시죠? 그럼 뿌리를 봐야죠. 그럼 뿌리가 무엇인지 똑같은 질문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첫 번째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거. 나는 이렇게 생겨왔건데, 잠깐만, 그래서 저기 얘기를 했죠? 땅 얘기를 했고, 어떤 식물을 심을지. 기억나세요, 그거는? 네,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나로서의 어떤 식물인지 보고 어떤 땅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닌 땅으로 계속 가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나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다른 거를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땅콩이 보기에 사과나무 좋다고 해가지고 사과나무 옆에 가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썩죠. 거꾸로도 그 사과나무가 모래밭에 가서 살면 그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지만 열매는 쭉쭉이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심대로 들였는데 결과물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의 뿌리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하고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다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르면 틀렸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다르면 틀렸다. 이게 다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로 보는 입장에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육 받아줬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르면 틀렸다라고. 근데 누구는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아로 취급되죠. 그 MBTI에서도 보면은 이 J와 P가 있는데 이 J들은 뭐냐면 자기가 계획 세우지 말라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P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계획은 세워요.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아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가 먼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걔가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됐지만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부모가 너무 그러니까 그걸 견딘 애는 그래도 괜찮은데 견디지 못하는 애는 이제 가출을 하고 뭘 하고 이제 문제아처럼 이제 진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내 식대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한테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문제다. 그럼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애를 처음 길러보는 입장 아니에요. 처음 길러봤을 때는요. 초보자 아니에요. 그럼 많이 길러본 사람한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 연구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부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받던 어떤 거 싫은 것들은 안 해주고 내가 못했던 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상 심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생활하기 때문에 좀 모르면 아는 사람들 또는 공부를 그쪽으로 책을 보든지 뭐를 강의를 듣든지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발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런데 나보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뭘 알아내야죠. 공부면 공부, 뭐면 뭐. 응?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애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합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는 내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 중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교육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진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알아내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공부나 뭐를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중요한 거는 요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 인식을 해,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없는 거면 아까처럼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임의 인식.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날 우리가 섭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여름 해이기 때문에 아주 불볕대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막 덥다고 이제 짜증을 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운 날은 더운 날대로 좋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좋고. 그러니까 이 짜증이 아니라 이 더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더운 거 아니에요?
겨울이니까 추운 거 아니에요? 그 여름에 이렇게 더우니까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더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어때요? 좀 시원하다는 거예요. 온도가 시원해서 시원한 게 아니라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나는 덥죠. 그래서 덥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조금 가라앉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날씨를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날씨가 좋대요. 더운 날은 더운 날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좋은 날씨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을 좋아하죠. 네.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제 환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계속 잘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정원사가 민들레가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 방법대로 썼더니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됩니다 해가지고 또 보냈더니 그 방법을 이제 썼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마지막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냥 그렇게 안 되면 당신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안 되면 아까처럼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과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것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각, 내 생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문제로 받아들일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문제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렇다 하고 내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뚱뚱하다고 빼빼 말랐다고 못생겼다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아닌 나를 만드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우리는 아까 부리는 삶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잡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잡히는 삶을 살냐, 부리는 삶을 사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 사람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동굴 앞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왕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잡히는 사람이 있고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다 정리하고 이제 하겠죠. 왜 그래요? 잘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잡히는 사람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닌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그랬죠. 요만한 컵에 소금을 넣으면 짜죠. 내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요거 그냥 물인데 나는 다른 것이 와서 소금이 들어와서 짜고 설탕이 들어와서 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내가
나로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커져야죠. 이거를 호수처럼 크게 만들면 아무리 다른 것이 들어와도 나로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를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모난돌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작업을 했죠? 얼마나 덧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큰 나가 된다 그랬죠? 덧붙일 때 뭐로 덧붙인다 그랬어요? 잠심으로.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것만 정답만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잠심으로 덧붙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부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이 슬픔이 기쁨이 무엇이 다 들어와도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많이 내드려요. 저 사람이 쌍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주인의 자리를 벗어 내줬어요. 그 사람의 그 쌍욕이 내 안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쌍욕을 하고 있구나.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도 칭찬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에서도 이제 디오게네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딱 누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왕이 와도.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고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절로 비켜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햇빛을 가리니까 지금 약간 쌀쌀한데 난 햇빛을 쬐고 있는데 지금 햇빛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디오게네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처럼 구차하게 지금 가서 대왕의 부름을 받아가면 넌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친구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가 콩깍지를 먹고 살 줄 알면 네가 저렇게 아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요만 가지고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부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나로 산다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잡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얘기도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목이 가서 가면 지금은 제목이 잘 자라면 어디에서 쓰여요? 궁전의 기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휘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나무라 그러면 쓰질 않겠죠? 네, 아무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커가지고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면 지금 죽어가지고 저렇게 궁전에 그 기둥으로 여러분이 쓰기를 바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래 살면서 못생긴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네, 굵고 짧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겁니다. 장제 얘기에서는 쓸모없는 듯 없는 듯 살면서 또 너무 기죽으면 또 쓸모 있는 척하고 살다가 또 너무 잘 나가려고 하면 쓸모 없게 나가고 요거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정을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죠. 잘 나가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쭉쭉. 그래서 짧고 짧고 곱게 살고 싶으세요? 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3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죠. 이제는 거짓나로 살았다 그러면 거짓나는 뭐예요? 다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인이고 진짜의 나로서 살지 못한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짜의 나를 살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좀 편안한 여행 하지 마시고 어느 때는 좀 불편한 여행도 한번 해보시고 등 반대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체험되는 게 뭔가 그것을 사실은 젊었을 때 체험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체험을 못 해왔죠. 여러분 세대는 계속 이 일이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바쁘게 돈 벌면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행을 엄청 많이 하죠. 안 그러신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생기면 여행을 합니다. 네?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나쁜 돈 거기에 쓰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이 소비적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으로 나중에 가면 그건 좋은 건데 소비적으로만 이제 끝났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지. 이제 생산적으로 되는 거는 그것이 도움이 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면 이제 생산적인 거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수도원에 그 원장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이 길고양이를 주워오게 됐습니다. 주워오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기릅니다. 근데 기르다 보니까 기도 시간마다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을 매달았어요. 줄을 매달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줄을 매달으니까 이제 음식을 누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냥 풀어놔두면 그냥 알아서 할 텐데, 이제 묶어놨으니까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려고 하면은 이제 당번을 정해야죠. 몇 시에 누가 갖다 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규율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물 주고 어느 때 밥 주고 등등등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장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얼마 안 있다가 이 고양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편해졌죠? 그런데 규율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시에 누가 물 갖다 주고 몇 시에 누가 먹이를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를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사다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를 사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할까요? 규율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슨 드멜로 신부님의 이런 예화인데요. 이 신부님의 예화를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예화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규율이라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거. 네? 우리도 뭐가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규율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게 고양이가 없어지면 규율을 없애면 되는데 우리는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를 사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보세요. 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카톨릭 신자인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를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한번 매일 열심히 가시는 분들은 하루 빠져보라 그래요. 내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매일 안 나가시는 분은 매일 나가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미사에 가고 안 가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닫게 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요. 의무적으로. 왜 그래요? 왜 갈까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 가야 되니까가 하나가 있고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느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 하느님이 내가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끊어보고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끊어보려는 건 뭐예요? 그 뿌리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지.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정화시키면 조금 더 내가 마음으로 더 그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이렇게 습관화 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때는 자식이 잡혀 있고, 어떤 때는 재물에 잡혀 있고, 어떤 때는 권력에 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떤 때는 좀 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은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딱 끊기는 순간 멍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연습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그 젖소 죽은 얘기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보자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수준 높은 거, 내가 지금 닥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거기서는 분명히 좌절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극복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극복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 고통이 왔을 때 극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왔을 때 하는 거고, 이제 오기 전에,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이제 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상태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노후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 돈이 다 없다고 생각해보자. 또 집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니까? 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 진짜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덜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제3의 인생, 저는 이제 지금 60세부터 90세까지의 삶을 제3의 인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1의 인생은 공부, 제2의 인생은 일, 제3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 참나를 찾는 삶. 그래서 언제 시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책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죽는다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숙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나는 아쉬워할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까 수준을 높이는 그 교육이 뭐라 그랬어요? 닥쳤을 때가 아니라 닥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감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실감나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나게 하고, 사실은 그 실감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관상 하는 거. 그 관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속에 인물에 들어가가지고 그전 처지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실감이 커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실감이 되고, 내가 실감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요게 마지막인데 요거만 하고 한 면입니다. 많은 생각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월간 잡지에 나와 있는 머니에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고 또 많이 걱정하는 것이 돈이래요. 이것에 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잡히는 사람과 부리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잘 보고 삶의 주체는 내가기 때문에 이 내가 되는데 방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내려놓고 하는 이 잠심 작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6장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